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독일 판매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3% 이상 급락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딥시크의 등장에 대한 우려로 부진했던 엔비디아가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5.53% 급등한 124.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WTI 선물은 2.15% 급락한 배럴당 71.1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연준의 금리 결정의 최대 난제로 작용 중입니다. 연준 의원들이 현지 시간 5일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난제로 이를 지적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와 엔비디아 주도로 기술주 강세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어제 실적을 발표한 구글과 AMD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표에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관세 전쟁을 유럽연합으로까지 넓히고 또 무역 적자와 더불어서 고용 지표까지 아직까지는 산적한 숙제들이 많은 미증시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를 통해 엔비디아와 협력 소식을 밝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 관세 유예의 득과 실에 대해서 따져볼 전망이고요. 개장 전 리포트, 샘 올트먼 오픈AI CEO 가정 방문에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떤 소식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글로벌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은 0.19% 상승하면서 19,69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마감 직전 상승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0.39% 상승하면서 6,061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0.71% 상승하면서 44,873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시작부터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중 관세 공방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은 명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3대 지수는 전일에 이어 간밤에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라는 맞불 작전을 놓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받쳐주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인 알파벳과 AMD의 주가 급락세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국채 금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1.97% 하락하면서 4.4%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2%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5,09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WTI 유가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다만 이란에 대한 제재에 따른 원유 수출 우려가 글로벌 원유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하락폭을 조금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 주가 상황 보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은 0.14% 하락하면서 232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 조사 가능성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애플 앱스토어의 30% 수수료 정책과 운영 방식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검토 중이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 이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22% 상승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413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딥마인드의 핵심 연구진을 영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영입은 MS가 오픈 AI와는 별개로 AI 음성 비서 또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5.21% 상승하면서 정말 크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2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드디어 딥시크의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2.43%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236.17달러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아마존 미국 우정국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오는 소포 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는 발표가 주가에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또 오랫동안 지연됐던 이 생성형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인 알렉사를 개편해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달 말에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알렉사가 출시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개편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 보겠습니다. 0.10%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딥시크 AI 업데이트의 순수혜주로 평가받으면서 주가는 최장기간 상승 기록을 세웠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7.29% 정말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자본 지출이 7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3.58% 하락하면서 378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테슬라의 유럽 내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주요 전기차 시장에서의 급작스러운 판매 부진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오늘 7.99% 상승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와 협력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배런셀 보도에 따르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플랫폼 블랙웰을 완전하게 지원하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공기 냉각 시스템 및 물 냉각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CPU 옵션을 포함한 서버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상승했는데요. 11일에는 실적 업데이트 발표를 예고하면서 전일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빅베어 AI 홀딩스입니다. 44.81% 상승이라는 무서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빅베어 AI 홀딩스는 미 국방부 DOD로부터 AI 기반 자동 학습 및 예측 시스템인 버추얼 안티시페이션 네트워크 개발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빅베어 AI의 주가는 49%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정부가 AI 모델을 활용해 적대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뉴스 및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빅베어 AI는 이번 수주가 연구용 프로토타입에서 실제로 운영 가능한 AI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데이입니다. 6.33% 상승하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공급 업체인 워크데이는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상승했는데요. 베런즈는 워크데이가 내구성 있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약 1,750명의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직원의 약 8.5%에 해당하는 인원인데요. 회사는 이번 계획과 관련해서 약 2억 3천만 달러에서 2억 7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워크데이의 CEO 카를 에셴바흐는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워크데이의 새로운 성장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게 자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중국이 4일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에 맞불 관세 등으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에 막이 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의 동시다발적 조치가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미국에 큰 타격을 주기보다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가 실질적인 영향보다는 협상용 카드로 계산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이 이날부터 대중국 추가 관세를 발표했지만 중국은 오는 11일 발효 시점으로 정하며 엿새의 여유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을 하자는 의미인데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미국산 수입 비중이 크지 않은 원유와 LNG 등을 추가 관세 부과 품목으로 삼았다라는 부분 역시도 대화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모델인 코파일럿의 차세대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구글과 함께 협력합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주요 연구원 3명을 영입한 건데요. 거대 기술 기업 즉 빅테크들이 AI 사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막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인재를 둘러싼 영입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딥마인드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무스타파 슬레이만 부사장이 딥마인드 연구원 3명을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딥마인드, 알파벳 산하에서 AI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들은 AI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면서 관련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AI 인력 몸값에 거품이 많다라고 지적은 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스타 연구원들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 위협을 받고 있는 파나마 정부가 홍콩계 업체와의 항구 운영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운하의 5개 항구 중 2곳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한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인 허치슨 포트 PPC와 계약을 끊을 수도 있는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소식통은 파나마 측은 결정을 아직은 내리진 않았지만 소송 없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을 중단할 방안을 살피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이유로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를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점령해 소유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내용을 말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파괴된 가자 지구에 다시 들어가기보다는 이집트, 요르단 등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뜻으로 외신들은 아랍 국가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기아 인도법인이 자동차 수입 품목을 오분류해 수천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430여 쪽의 통지문에 따르면 이 기아 인도법인은 자사 고급 미니밴 카니발 조립을 위한 수입 부품을 오분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국은 기아 인도법인이 완전 분해 상태로 수입되는 부품에 적용되는 30에서 35%의 세금 총 1억 5,500만 달러를 포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아 인도법인이 이번 법적 다툼에서 지면 탈세액의 2배인 최대 3억 1천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요. 기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현대차 그리고 마루티 스즈키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지금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 와이드를 통해 더 다양한 소식들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의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장 막판까지 나스닥이 보합 상태여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마감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하루하루 굉장히 조마조마한 나날인 것 같습니다. 자다 깨서 미국장 보고 일어나자마자 미국장 보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그들의 입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여주는 실적의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우리가 우려했던 관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실적에 조금 더 민감했었던 어제장,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한 종목씩 다크호스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제는 이제 팔란티어가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네. 보여줬고 또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장에서는 드디어 왕의 귀환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뭐 딥시크니 저비용에 대한 뭐 GPU니 HBM이니 저사양의 HBM이니 여러 가지 말은 많았지만 결국 지금은 AI와 데이터 센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준 미 증시였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딱 아실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기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만 정말 제대로 된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삼성전자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역시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와 엔비디아가 기술주 강세를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새벽에는 좀 선방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였습니다. AI 서버 업체 슈퍼 마이크로가 엔비디아 최신 칩 블랙웨일 칩을 탑재한다라는 소식 네. 속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속도감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죠. 네. 일단 설 연휴 딱 시작하는 그 지점에 나온 딥시크 여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정말로 지금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플랫폼이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딥시크가 출연하고 나서 이 해당 섹터에 굉장히 좋은 긴장감을 조금 안겨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샘 올트먼도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고 손정희 회장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만나고 네이버 카카오도 만나고 가고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슈퍼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에 대해서 지금 많이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국은 중국과의 이 초격차 경쟁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기 위해서 HBM이 더 많이 필요한 그 시점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엔비디아만 수혜를 보겠는가? 아니죠. SK하이닉스 혹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모두 이 뉴스에 따른 어떤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늘 하드웨어라든지 그동안 긴가민가 했었던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에 대한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기술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네. 거죠. 어제 이제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했기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잘 마련이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찝찝한 건 뭐냐? 보통 비안전자산과 안전자산의 방향성은 다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뭐죠? 금이죠. 비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상품은 주식이죠. 그런데 지금 비안전자산인 주식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전자산인 금값까지 역사상 또 최고치를 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부분은 아니고 이제 몇 가지가 조금 찝찝하긴 하나 지금은 우리가 변동성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도체 AI는 올해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분야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실적 장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퀄컴과 브로드컴 좋은 성적표를 내놨죠. 알파벳, AMD, 애플 좀 아쉬웠는데요. 요새는 실적 그 자체보다 가이던스에 조금 더 울고 웃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실적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은 지금 당장의 숫자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2년 동안 나스닥과 S&P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세를 지속하거나 혹은 지금의 상승세만큼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가이던스, 즉 지금도 잘 벌었는데 앞으로 더 잘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할 거야.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 센터가 매출이 많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가이던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도 공격적으로
AI와 데이터 센터에 본인들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의 주가는 밀려 내려오긴 했으나 다른 반도체라든지 AI 쪽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돈 잘 버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안착이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퀄컴이라든지 인텔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변수는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변수가 뭐냐? 전체 매출에서 지금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언제 어느 시점에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퀄컴, 인텔 전체 매출의 30에서 45% 이상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이던스 자체가 좋다라는 부분을 쭉 체크를 해보면 매수의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매수를 해야 하는 매매 전략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 드문드문 찝찝한 부분이 좀 그렇죠. 있네요. 네. 네, 실적보다 가이던스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독일 쪽에서 부진한 부분인데 유럽이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단짝이라서 더 싫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중국 쪽도 유럽도 둔화가 되면 테슬라는 사실 본업에서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건가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테슬라가 2차 전지라고 하는 프레임을 벗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후보자였던 시절에 그 돈을 쓴 이유도 본인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2차 전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테슬라가 한 번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를 넘어서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 또 다른 무언가의 대표적인 게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스페이스X, 두 번째 FSD, 세 번째 로봇.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론 머스크는 모든 고민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불편한 거는 크게 두 가지죠. 트럼프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멕시코 건드렸죠. 캐나다 건드렸죠. 중국 건드렸죠. 이제 다음은 본인들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테슬라가 더 얄미워 보이는 건 뭐냐면 독일하면 뭐죠?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네. 근데 자동차의 나라에서 테슬라 차의 브랜드가 많이 돌아다닌다?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너무 근데 일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팩트는 뭐냐면 테슬라의 영향력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독일에서 지금 등록되고 있는 전기차의 대수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크게 연연하지 말고 이 유럽에서 실제로 늘어나는 전기차,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놓고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2차 전지주들 실적 형편없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에코프로, BM도 나오고 LNF도 실적 나오고 그랬는데 보나마나 뻔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이미 그 모든 것을 많이 반영한 상태이기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의 가격은 단기 반발세를 또 유발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2월 첫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3월 달이 되죠. 3월 달에는 뭐가 재개되냐?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지금 하락한다에 베팅하는 물량이 많은 산업이 2차 전지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또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환매수를 해줘야 돼요. 환매수에 따른 단기 반등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산업이 지금 2차 전지이기에 전기차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수급적으로 단기 반발세는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자. 단기 반발세이니까 기존에 뭐 지금 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돼 있으신 분들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할 때가 아니라 만약 단기 반발세가 나오게 되면 속상하시더라도 비중을 조금은 압축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서 다른 쪽의 투자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더불어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내에서는 LNF가 양극재와 관련된 모멘텀 함께 받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 자체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어제는 정보 주도의 한국판 IRA라고 해서 2차 전지가 살짝 고개를 드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공매대가 제기되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고 뭐 환매수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자 그럼 종합적으로 2차 전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종목 뭐가 있을까요? 한국판 IRA 이건 우물 안에 개구리일 확률이 높아서 크게 기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우선 두 가지 기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단연 압도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지금 2차 전지를 보면서 같이 투자하실 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단기 반발세를 노리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봐왔죠. 탄력성이 많은 기업은 어디냐?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단기 매매를 하실 분들은 에코프로 BM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이들 실적 보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거나 혹은 2차 전지 장비주 쪽에서 1분기 실적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이 몇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PNT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PNT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도 흑자 전환이고 수주 잔고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지 해당 섹터에 대한 센티멘탈, 그러니까 이 해당 섹터에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가가 못 올라간 것뿐이지 만약 이쪽에 관심도가 높아지면 PNT와 같은 기업들이 단연 1순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는 해당 기업도 한번 우리가 스터디해볼 좋은 기회가 왔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건든 그 국가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세 잡음, 물론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거든요. 국가별로 좀 따져볼까요? 네, 일단 멕시코 25%, 캐나다 25%, 그리고 캐나다는 보복 25%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이 종착지, 트럼프가 왜 중국과 싸움을 심하게 하지 않고 우방국가부터 건드렸느냐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뭐 펜타닐이 어쩌고 이민자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돌고 돌아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동안에 중국은 여전히 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이 굉장히 좋았었죠.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대미 수출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이 캐나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방 국가를 통해서 그동안에 미국에 물건 많이 갖다 팔았거든요. 트럼프는 이거에 대한 경고성 조치인 거죠. 너네들 여기에다가 우회 통로 뚫어서 우리한테 물건 가져오지 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걸 알아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이기 때문에 뭐 캐나다가 과격하게 반응을 했다 하지만 그 품목들을 보면 그렇게 과격한 대응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같이 중국을 좀 옥죄이기 위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 한 달 이후에 그 이후의 흐름들은 더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저는 과거 트럼프 1기 때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유연하게 해결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지금 미국 물가가 너무 높다. 미국 물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표심을 많이 얻었고. 근데 만약 관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물가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관세 전쟁,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라기보다는 무역 협정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 미리 예측하면 되진 않겠지만 저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너무나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의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것엔 저도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조금 적게 사는 게 심리적으로 더 편안할 수 있겠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우방구 사실 뭐 나는 화나면 친한 친구도 때릴 수 있다. 뭐 나는 차가운 남자다 이렇게 네. 보여주기식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네요. 품목별로 네. 살펴보면. 자, 물가 얘기가 나왔는데 무역 적자가 2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강달러 영향 때문이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미국도 그렇게 경기가 우리가 지금 숫자로 느끼는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 양극화가 굉장히 또 심해지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배드 뉴스는 미국에게 혹은 주식시장에게는 저는 굿 뉴스일 가능성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2달 전,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표 좋게 나오고 경기 좋다 그러면 시장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안 좋다 하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으로의 수급 유입
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 나쁜 뉴스는 아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단어, 아니 가장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단어들이 몇 개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그게 사상 최대, 사상 최초, 네. 역대 최고, 역대 최대 이런 단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커요. 근데 이번에 나온 적자도 하필이면 단어가 사상 최대라는 단어가 좀 붙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고용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비농업 더 뜯어봐야겠죠. 고용 지표가 지금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증시 자체가 실적, 관세 그런 데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고용 지표도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나요? 물론 크게 어긋나면 이제 시선이 그쪽으로 확 쏠리겠죠. 그런데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FOMC에서의 다가오는 어떤 금리의 방향은 동결로 거의 확정이 되어가는 모습이라서 지금 나오는 지표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가장 큰 영향은 그분의 입입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화를 했다고 했는지, 전화를 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고 또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표보다는 저는 뉴스 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지금 체크해야 될 건 시간입니다. 시간이 무슨 이야기냐? 한 달이라는 유예 기간을 줬어요. 하지만 그 한 달 뒤에 또 추가적인 유예 기간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한 달 뒤에 또 약간의 과격한 워딩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꽤 길어 보이지만 벌써 일주일 지났죠.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보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일 수가 보름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름 안에 만약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좀 정리를 할 건 해야 되고 가치 투자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기보단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비중을 확대할 것인지 우리는 지금 그걸 먼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 하락하고 나서 뭐 사지? 하락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그러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시장이 안 좋아져서 떨어진다 했었을 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고 어떤 종목을 신규 매수할 것인지 저는 그 부분도 한켠에서는 계속 스터디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들을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 그분과 관련해서 탄핵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시간 전에도 나온 기사긴 하는데 우선 계속해서 속보로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민주당에서 이제 취임 2주차를 간 넘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는 폭탄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정치적인 리스크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이슈 정도로 보면 되는 건지. 크게 개의치 마시죠. 예. 네. 어느 나라나 당이 몇 개 없는 나라는 서로 싸우기 마련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노이즈라서요. 크게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는 본인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했던 부분의 속도를 엄청 내고 있죠. 일단 당선이 되고 나서 생각한 것보다 유해졌나? 생각한 것보다 좀 관대해졌나? 했으나 그는 그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너무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지금 이 속보로 나오는 탄핵안 때문이다라고 이유가 붙여지면 저는 그건 매수의 찬스로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주 셈법이 복잡해진 연준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향후 금리 전망 어떻게 내놓을까요? 금리의 방향성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은 금리의 속도를 걱정하실 때는 아닙니다. 왜냐, 트럼프와 연준 의장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또 들어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같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확률은 좀 낮아 보여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금리는 하락한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방향성에 더 집중을 해야지 이번에 내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동결이네.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매매 전략을 짜시다가는 계속 한 박자 한 박자 늦을 수 있고 박자를 좀 잘못할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이제 금리 인하 한다에 공감이 가신다. 근데 속도가 안 나는 게 걱정이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수혜주를 천천히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이겠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중국 규제하면서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올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봤는데 연준에서 또 금리 속도 조절을 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금리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지. 하지만 금리 인하 될 거고 트럼프의 규제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 천천히 매수해야지라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수정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나눴던 소식들 가운데서 질문을 드렸던 대다수가 크게 네. 의미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그렇죠. 해주셨거든요. 그럼 크게 의미 있는 하나가 뭔지 이번 달 미증 씨 어떤 포인트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지표라든지 일정보다는 결국 실적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수급의 회복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크게 두 가지의 일정이 지나갔죠.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2심 무죄 판결이 진행이 됐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샘 알트먼이 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만나고 갔는데 삼성전자가 요지부동입니다. 네, 일단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게 사실은 말이 좋아 무슨 프로젝트로 보여서 있어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 와서 돈 달라고 한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에게 네. 너희들 우리에게 줄 기술 없으니까 투자해라라는 의견이었고 SK하이닉스에게는 우리 지금 중국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만드는 HBM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러 온 것으로 저는 추측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뉴스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외국인의 수급 부재. 그러니까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0% 이하로 좀 내려갔다는 뉴스 아마 이번 주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선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상징적인 지분율 50% 이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고 특히나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한 번 더 하향 안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은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이 중요하고 외국인의 수급으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만 않으면 저는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번 주에 가장 복잡한 부분은 뭐냐면 주식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건 실적이 좋은 기업을 사는 거라고 했는데 실적 좋다라고 한 전력기기, 조선이 빠집니다. 네. 근데 오히려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고 하는 로봇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많이들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한 주이긴 한데요. 지금은 뉴스 플레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유리한 상황이라서 저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로봇, AI 혹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 씨는 실적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급 추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태상 본부장의 이슈와이드, 우선 관세 예측 말고 대응으로 피해자 수혜자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전쟁보다는 협정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금리 방향성 고려 시 제약바이오 추천하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상 본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 시간 5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새 관세 조치에 반발해 분쟁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WTO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미국의 새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전날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중국은 추가 관세와 면세 한도 및 환급 가능성에 관한 조치들이 모두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상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요청한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한은 60일인데요. 만약 이 60일 안에도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WTO 패널, 즉 전문 심사단의 판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발효되자 즉각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오는 10일부터 석탄과 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서 10에서 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 보복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 검증된 핵 평화 협정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협력해 이란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아주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증된 핵 평화 협정은 이란을 평화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하게 할 것이라며 즉각 이에 대한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경로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란의 최대 압박을 가하도록 하는 안보 각서에 서명했는데요. 이 각서에 서명하면서 이란은 자신이 있는 동안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각서에는 재무부와 국무부에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강경한 대응이 계속됐다면 이란의 지원을 받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미국이 이 조치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란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수출액은 2023년 기준 530억 달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최대 압박에 나서며 또다시 이란 때리기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은 수요일에 제미나이 2.0을 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인공지능 모델 제품입니다. 이번 모델에는 제미나이 플래시보다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인 버전인 플래시 라이트를 사용하는데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입력에 대해 100만 토큰당 기존에는 10센트가 들어있다며 이제 0.75센트의 비용이 듭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부 부분적인 기능들만 선보였다면 이번 출시는 완전한 제미나이 2.0 버전의 출시인데요. 이번 출시는 기술 거대 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AI 비용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구글이 AI 에이전트에 막대한 투자를 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에이전트 AI는 사용자가 모든 개별 단계를 안내할 필요 없이 사용자를 대신해 복잡한 여러 단계의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메타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같은 기업들도 에이전트 AI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제미나이 2.0의 대표 기능인 딥 리서치는 며칠 전 오픈 AI가 공개한 AI 에이전트 딥 리서치와 이름과 기능이 모두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컨텐츠 대기업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지난 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약세 흐름을 걷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가입자 수가 감소한 영향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디즈니가 발표한 회계연도 기준 2025년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보다 5% 증가했습니다. 또 조정 EPS는 1.7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0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1%나 늘었습니다. 이 매출과 순이익 모두 LSEG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70만 명 줄어들어 1억 2,500만 명을 기록한 것이죠.
디즈니는 다음 분기에도 가입자 수가 약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CNBC는 디즈니가 지난해 스트리밍 가격을 인상한 것이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워너브라더스, 폭스와 함께 추진하던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 합작회사 베누 사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약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다음 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차량 공유 업체 우버는 지난해 4분기 119억 6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0.23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LSEG가 예상한 117억 7천만 달러를 웃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0.5센트를 밑돌았습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는 20% 늘어난 규모였지만 결국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차량 공유 부문인 모빌리티 부문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고 배송인 딜리버리 부문은 21%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화물 사업 부문은 1년 전과 같은 수준인 12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총 이익은 69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14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요. 작년 4분기 총 예약액은 442억 달러로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올해 1분기 총 예약액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버는 이날 알파벳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와 파트너십을 통해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출시 준비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는데요. 상용화까지는 복잡한 규제 장벽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관세 전쟁은 조금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기술적 강세, 우리 역시도 훈풍을 받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 오늘 한마디 살펴보겠습니다. 네, 샘 가정 방문에 국내 증시 상승, 샘 올트먼의 한국 방문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AI 그리고 로봇 역시도 상승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1% 넘는 강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우리 증시를 움직였었던 테마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오픈해 주시죠. 아직 굳건한 전교 1등 삼성전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슈퍼마이크로 그리고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한번 점쳐보고요. 삼성전자 역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위기에도 신규 고용은 늘렸습니다. 고용 1위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갤럭시 S25 시리즈에 양자 내성 암호 기능을 탑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 모멘텀을 받아갔죠. 여기서 양자 내성 암호란 양자 컴퓨터도 뚫을 수 없는 보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데이터와 관련해서 암호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갤럭시 S25 사전 판매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AI와 함께 가격과 성능이 통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부품주도 함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샘과 함께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는 더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샘 올트먼은 한국 기업과 로봇에 대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방한했다라고 한국에 온 이유를 로봇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로봇주도 강하게 상승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9% 넘는 강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초에서도 CS2025에서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던 테마였었죠. 그런데 이와 함께 이번 로봇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상반기 내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불안에도 트럼프 역시 원픽으로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로봇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옵티머스가 있겠고요. 또 젠슨 황 역시 코스모스, 그리고 여기서 샘 올트먼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단에서도 LG, 삼성, 현대 할 거 없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죠. 대기업의 자본력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합작을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안 나눌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네이버 카카오, 즉 IT 쪽에서 참 하방 압력이 아쉬웠었는데요. 이번에 외국인은 네이버 그리고 개인은 카카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률은 무승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네이버 카카오, 즉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더 받쳐주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를 선택하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죠. 일단은 머리 쪽에서는 AI, 그리고 몸통은 로봇 쪽에서 상승세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2차 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전기차 이렇게 모멘텀이 나오고는 있지만 단기 뉴스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2차 전지 업계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한국판 IRA로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었는데요. 어제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조금 뛰어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가 반등했기 때문에 함께 올라간 것도 있었고요. LNF 같은 경우는 최악은 지났다라고 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실적 부진했습니다. 하이니켈 그리고 LFP 배터리 투트랙으로 반등을 노린다라고 하는 소식인데 일단은 테슬라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원톤형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LNF, 즉 여기서 양극재 쪽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실적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중국 주의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저가 공세에 밀리는 한국조선. 한국조선은 올 초부터 내내 좋았습니다. 우선은 고환율에서도 좀 당당하게 버틸 수가 있었던 환율 해지에 대한 강세도 있었고요. 여기서 트럼프가 픽했기 때문에 조선과 조선 기자재, LNG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올라가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선박 수주 잔량이 4년 만에 감소폭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 역시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의 산업부는 딥시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딥시크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도 그렇고 대만, 네덜란드, 일본 딥시크 금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그런 금지와 관련된 이슈를 내놓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다만 어제장으로 산업부에서 딥시크 금지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 역시도 금지하고 있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중국의 저가 공세에 지역 기업들이 등이 터져가고 있는데 어디서 수혜를 받아봐야 될지는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특징주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크래프톤, 인도 피테크 기업의 캐시프리 페이먼츠에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딥시크 수혜주로도 크래프톤은 꼽혔었죠. 게임주가 상승할 때 가장 먼저 대장격으로 움직였었던 게 크래프톤이었습니다. 그리고 PNS 미케닉스, 보행 재활 로봇,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보행 재활 쪽을 노려주고 있는 그런 로봇인데요. 워크봇 상용화 및 판매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에 큰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HD 현대 인프라코어 작년 영업이익이 1,842억, 전년 대비해서 56%나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어닝 쇼크로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LG CNS는 코스피 상장 첫날 9% 약세를 기록했었는데요. 공모가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을 움직였었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좋은 듯 나쁘고 또 나쁜 듯 좋은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닥이 어제는 121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연중 최고치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는 외환 보유고랑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그래프처럼 외환 보유액이 쭉 줄어들고 있는 모습, 특히나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쭉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4,11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당시 때 한 4,107억 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때보다 이후에 지금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고 그냥 그나마 유의미한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심리적인 지지선을 보통 4천억 정도로 두고 있는데 이 선은 좀 지켰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계 9위인데 아마 이 부분도 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 있을까라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이유는 분기말 효과가 사라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아무래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보니까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팔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멕시코랑 캐나다랑 관세를 이제 한 달 정도 유예를 했다라는 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라고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3월 달 되면 이제 보편적인 관세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세부 내용들이 좀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때 달러원 환율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하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고 있다면 오히려 일본은 좀 긴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매도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살펴보시죠. 두 번째로는 어제 나왔던 정부 정책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첨생법입니다. 앞서서 이전에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는 섹터인데 2월 21일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정이 되게 된다면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가 이전에 임상 단계에 있는 것들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정법에 있어서 가장 큰 골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씩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 면역 항암제, 특히나 이제 라이선스 아웃할 수 있는 쪽들 좀 움직임 보이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이제 2차 전지에게 그나마 좀 힘을 보태줬던 뉴스였는데요.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아직 가칭이고요. 34조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원책이고요. 배터리랑 바이오 쪽에 있어서 첨단 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군 관련해서 어제 나왔던 코멘트인데요. 정부에서 이제 미국 해군 관련해서 MRO 사업 품질을 직접 보증하는 제도를 좀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해군 MRO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오는 6월 말에 미국 해군을 직접 방문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MRO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작년에 필리조선소 인수하면서 MRO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은 이제 선박마다 다르긴 한데 특수선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운행을 하면서 창 정비는 3번 정도 받게 되는데 이 3번을 보통은 업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경향이 많아서 한 번 수주를 받으면 30년 수주를 받은 거랑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이 추가적인 수주를 좀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 체크 마무리하고요. 예상 체결지수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행히 오늘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갑니다. 어제 개장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할 수 있으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통화가 무산되면서 지수도 전반적으로 흔들림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코스피가 2,500선을 유지하고 또 코스닥도 1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시죠.
네, 2월 6일 목요일 모두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는 2,5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3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고 양지수 모두 다 1% 이상의 오름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펴봤더니 이 외국인 투자자가 양시장 모두 다 매수를 취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도 살펴봤더니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했는데 과연 커플링 될 수 있을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상승불 들어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5%가량 올라가면서 2,520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8% 정도 올라가면서 730포인트 선 그 윗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모든 업종들이 모두 다 상승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식료품 쪽에서 1.16%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실적이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삼양식품이 또 역대 최대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 살펴봤더니 불닭볶음면 덕분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역시나 오늘장 안에서도 기계가 독보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17%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전기전자 섹터가 1.24% 정도 올라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섹터 안에 살펴보면은 반도체가 가장 탑픽으로 꼽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엔비디아가 또 강세를 보였던 만큼 오늘장 안에서 얼마나 같이 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가 오히려 현재 0.19% 정도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안에서는 기타 서비스가 1%가 넘어가고 있고요. 건설이 1% 가까운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유통과 제조, 금융이 나란히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을 살펴봤더니 조금은 혼조세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유유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은 0.5% 가장 강한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는 이 0.5%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남북 경협주가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장 안에서 주가가 어떻게 변동성을 보일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상승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53,000원 선 그 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는 53,300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도 못 뚫는 이 암호 기능이 이 갤럭시 S25에 처음으로 탑재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가테너의 발표에 따르면 이 지난해 매출 부분에서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를 또 다시금 탈환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회사의 주가를 연일 또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탑만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폭인 2.11% 정도 올라가면서 다시금 20만 원 선 회복했고요. 20만 3천 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86%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상위 10개 업체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간밤에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블랙엘이 본격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어갈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0.87%, 1% 가까운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미국 내에 있는 ESS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 제재가 오히려 점유율 확대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다소 상승폭이 작습니다. 0.3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단독 뉴스입니다. 이 제3 바이오 캠퍼스 부지 매입이 불발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대차가 지금 1위부터 5위 안에서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2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전기차 몸값을 대폭 낮추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서 이 안방 전기차 시장을 좀 지켜내겠다라는 전략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해서 이 글로벌 완성차 8개사가 함께 참여하는 이 북미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인 아이오나가 본격적으로 또 출범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체로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대차 그룹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중단한다라는 소식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시가총액 5위 그 밑에 있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이 기아의 인도법인이 2천억 원대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 안에서는 HLB만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도 1위부터 5위 안에서 유일하게 HLB만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2% 가까운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1,550억대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조달 자금 중에 550억가량은 시설 자금으로 활용이 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402억 원 정도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적자 전환이 됐고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전기차 시황 둔화에 따른 판매량 감소 때문이고 매출액과 수익성이 다소 감소했다라는 원인을 꼽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했을 때 영업 손실이 3,145억 원이고요. 적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7%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100원 정도의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도 9% 넘어가는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이 삼성전자 현장 보안 업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4족 보행 로봇이죠. 일명 로봇계가 투입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과연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을지 혹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섹터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의 숫자가 다소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AI 관련돼서 계속해서 모멘텀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다시 네이버 의장으로 복귀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복귀를 결심한 이유로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풀이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가 오픈 AI와 또 전략적인 협약을 맺었다라는 부분도 지금 AI 관련된 모멘텀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 올트먼이 이 챗 GPT를 의료용 쪽으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이 관련된 종목들 솔트룩스라던가 바이브 컴퍼니, 이스트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다 주가 회복을 예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주가 올라가면서 함께 밸류체인을 엮이는 종목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현재 보합권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는 13일에 개최되는 젠 AI 핸즈온 행사에서 루시아 2.5를 또 새롭게 선보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과 개발자에게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오늘장 안에서도 역시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4.45%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샘 올트먼 CEO의 방한을 하면서 한국과 로봇 사업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 속마음을 좀 보여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 두단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태국의 로보틱스 전문 기업과 함께 지금 자동차 제조용 협동 로봇 판매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안에서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1.4%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0.6%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3%가 넘어가는 하락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 보고서에 따르면은 1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가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82%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그래도 지수가 나쁘지 않게 흘러갑니다. 좋은 듯 나쁜 듯 하고 또 나빠 보이지만 또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는데 외국인이 좀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일단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우선 이제 어제 시장이랑 상당히 좀 비슷한 어떤 흐름들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오늘 보게 되면은 또 일부 섹터에 조금 이제 수급이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여전히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북미 수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 쏠림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동안 많이 놀렸었던 뭐 식품주들, 특히나 이제 삼양식품이 가장 대장이죠. 최근에 이제 북미 관련해서 매출이 더욱더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또 이제 급등률이 이제 한 8%가량 또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조금 눌려 있었던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가대낙폭이 과했던 이런 반도체 쪽에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트럼프 관련 수혜주라고 불리는 뭐 건설 기계 쪽이라든지 뭐 로봇 관련주들의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콘텐츠주들도 상당히 좀 강했었죠. 뭐 수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도 이런 상승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뭐 테마별로 수급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종목별로 업종별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도 우리나라한테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좀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그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 여전히 지금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조금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미국 쪽에 북미 쪽에
그 생산 기지가 좀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독일 관련해서 또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 특히 폭스바겐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그 중국 내에서 지금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의 타격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북미 내에서 생산 기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 이 현대차가 오히려 이 관세 부과에 있어서 반사익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주들도 최근 이제 관세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가대낙폭이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저가 매수로 조금 트라이를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현대차와 기아는 조금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하면은 우리가 또 자동차라는 키워드가 또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업황에 대한 어떤 투심 악화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폭은 상당히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가 대비 한 5%에서 한 10%가량 정도 조금 목표가 잡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시장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코스닥은 0.7%, 그리고 코스피도 0.38%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승을 하더라도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덜어내고 있지만 이 와중에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제 종목군들을 조금 따라가 보신다면 오늘도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흐름 나쁘지 않은데 또 부분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전에도 이제 현대 기아 관련해서는 또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는 53,000원 요 선은 계속해서 좀 일단은 바닥을 다지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20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를 그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고 최선호주에서도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제외를 한 상황입니다. 19만 원은 지켜주고 있고 근데 다만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19만 원, 20만 원 이 선 가돌이 안에서 계속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너무 이제 특히 외국계에서 나온 증권사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또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또 모건 스탠리가 또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또 리포트를 냈을 때도 이제 하이닉스가 또 급락했던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었던 만큼 너무 그 말을 조금 맹신하기보다는 내용을 조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딥시크의 어떠한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제 또 보란 듯이 시장에서 반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던 상황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딥시크 여파로 이만큼 지금 많이 빠져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하이닉스는 20만 원을 깼을 때가 하단선에서 지지를 항상 좀 해주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못 담으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기회로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관점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여전히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딥시크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나 이제 어제 이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뭐 우리나라나 이제 유럽 쪽에서 사용을 금지하겠다라는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픈 AI 쪽이 조금 이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용을 금지시킬지 아니면 한시적일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딥시크 때문에 지금 여파로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근데 딥시크도 저는 크게 보면 너무 걱정하지는 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딥시크도
그 HBM 그 이제 칩을 생산해서 칩을 이제 이제 소프트웨어에 이제 넣어야 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칩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HBM은 필수적으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H100이냐 이제 H800이냐 이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곤 있지만 결국에 칩 쪽에서는 또 이제 엔비디아 쪽이 여전히 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HBM 쪽에서는 또 이제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프트웨어 AI 시장의 생태계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 하드웨어 쪽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이상까지도 좀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을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20만 원 아래에서는 그래도 매력적인 구간으로 좀 봐주신 것 같고요. 오늘은 다행히 20만 원 선을 지켜내면서 20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를 좀 살펴보면 3천당 제약이 자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IR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27년부터 경구용 비만 치료제 판매를 개시한다라는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노보노디스크도 위고비 힘을 받아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다시 한번 좀 비만 치료제가 시장의 키워드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도 좀 있을까요? 네, 비만 치료제는 저는 좀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 허상이 아니죠. 이미 뭐 위고비라든지 제파우드라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 효과가 굉장히 좋은 이런 약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고 우리도 충분히 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효능에 대해서는 이미 뭐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지금 이제 약품으로 출시하면서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편리성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효능이 가장 좋은 게 번거롭지만 주사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경구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감기 걸렸을 때 이제 약을 먹듯이 이제 경구용 약품으로 이제 조금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사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이제 혁신 기술로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경구용 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출시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기술적으로나 어떠한 출시적으로나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게 국내에서는 이제 삼천당 제약이 좀 유일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구용 쪽에서는 이 종목이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대장이 아니라 과거부터도 경구용 관련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받았던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회사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도 이제 사실 비만 치료제로 좀 엮였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온 만큼 결국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지금 끊이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항상 이제 올랐을 때 이게 좀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너무 적극적인 매수를 조금 하시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조정 시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만 6천 원대인데 고점 대비 한 10% 이상 정도 밀렸을 때부터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저항대 돌파 구간에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관점에서는 항상 고점 대비 10% 이상부터 밀렸을 때 좀 접근하시는 이런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좋은 건 알지만 가격상 또 많이 오르게 되면 매수 버튼 누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10% 정도 좀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좀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2% 넘게 상승하면서 삼천당 제약도 20만 원 선 걸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쪽도 흐름 나쁘지 않게 개장하고 나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 넘게 상승세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협동 로봇,
액추에이터, 뭐 아니면 산업용 로봇 등등 순환매가 굉장히 이 안에서도 빠르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추격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보면 또 2차 전지도 같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전에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을 때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처럼 다시 한번 로봇이 쫙 올라왔다가 또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겪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일단 보유자의 영역으로 두고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시기가 좀 왔을까요? 네, 우선 이제 로봇이 앞으로 좀 발전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분할 매도를 하시는 이런 전략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아직까지 로봇은 실적으로 조금 보여주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이제 협동 로봇,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감속기 관련주라든지 뭐 이제 협동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고 매출을 낼 수 있는지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뭔가 숫자적으로 좀 찍혀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어떤 걸 믿고 투자를 하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적으로 이제 2차 전지도 그런 뭐 기대감으로 갔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일부분은 맞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은 외형 성장을 단기적으로 좀 이루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리튬을 이용을 해서 소재를 만들고 납품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장성이 더 담보가 이제 될 것이다라면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거기까지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또 실적만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뭐 기대감으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펌핑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관심권에는 둬야 되지만 무리하게 이제 조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조금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실적이 조금 나오는 종목군들로 추려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휴머노이드 쪽이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려면 결국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중요한 것은 감속기입니다. 그래서 감속기라는 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관절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국산화한 기업이 몇 군데 없는 상황인데 최초로 했던 게 이제 SPG라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가 각광을 받게 되면은 이 감속기 관련주들도 같이 이제 조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실적이 그나마 조금 나와주는 기업을 보자라고 한다면은 SPG 쪽이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대장격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건 좀 따라붙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그 하단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속기 쪽 SPG라든지 뭐 사면 이런 종목군들 조금 덜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트라이를 좀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로봇 쪽도 장기적으로 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이나 수급적인 요인으로 펌핑이 좀 나오게 된다면 보유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오히려 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감속기 쪽에서도 해답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 넘게 상승불 켜면서 38만 3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상위 테마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볼 겁니다. 오픈 AI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그룹사에서도 실적이 좀 나쁘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같이 좀 주가에 힘을 좀 보태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핵융합인데요. 이쪽은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원전, 기타 등등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전력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원자들이 고온이나 고압 속에서 지금 같이 합쳐지게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다에서 원료를 가져오게 되는데 1g 원료를 가져올 때마다 석유로 따졌을 때 8톤 정도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이 좀 나오지 않아서 안전하다라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픈 AI에서 미국 핵융합 스타트업인 헬리온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와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우크라 재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시사를 하게 되면서 오늘장 안에서 개장하고 나서 좀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미국 쪽에서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에 히토류를 우크라이나에서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크라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은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갈등에 있어서 히토류가 과연 키워드가 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아이디어 확정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함께 좀 살펴봤고요. 팀장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은 이제 그룹주가 또 이제 눈에 보이는데 바로 이제 카카오 쪽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뭐 게임사 쪽 빼고는 대체적으로 이제 계열사가 조금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와 또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카카오는 AI 모멘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카카오가 상당히 부진했던 이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규제 압박, 그리고 이제 자회사의 어떤 실적 부진이었다라고 크게 보면 판단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문어발식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려감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열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서 뭔가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자회사들은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의 장기적인 하락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AI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AI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상당히 조금 뒤처져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도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쪽에 대한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AI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에서 상승 턴어라운드 구간에 조금 도입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우선 계열사들의 어떤 실적 호조세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최근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번 연도에 본격적인 어떤 실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이 국민 또 메신저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오픈 AI의 챗 GPT가 또 도입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그 기능을 좀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어떤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뭔가 이런 AI에 대한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카나나라든지 자사 기술도 좀 적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는 뭐 자회사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은 이 AI에 대한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관심을 계속해서 좀 두셔야 될 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을 조금 받긴 했었습니다만 11월 14일에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치 리스크가 좀 터지게 되면서 수혜주로 좀 떠오르면서 바닥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한 25%가량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로서 다시금 한 20% 이상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가치적으로 보면은 카카오는 지금도 이렇게 올랐음에도 굉장히 좀 싼 축에 속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회복세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에 영업 손실이 전분기 대비 적자가 지속은 됐지만은 오히려 지금 순이익은 39억 원대로 이제 흑자 전환이 되었던 좀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TMF 손실에 대한 부분들까지 4분기 때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25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그 흑자 전환을 한 계기가 이제 해외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적을 좀 견인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미국 주식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25년도에도 조금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저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수출도 이제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좀 다운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미국의 관세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달러 강세로 좀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자금 이탈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해외 쪽 주식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 해외 거래 대금에 대한 증가는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뭐 카카오페이까지도 함께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역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특히나 이제 고객 수가 무려 2,400만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왜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그동안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는 어떤 개념 때문에 사실 다른 은행주들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할 때 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는 주주환원까지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카카오뱅크 역시도 지금부터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 이제 그 회계연도 이익에 따라서 주당 배당금을 한 360원 정도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배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 또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대출 활성화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대출 부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또 압도적인 이런 이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게임주는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쪽은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카카오와 더불어서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관심을 좀 가질 시기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페이나 뱅크 쪽은 자회사로 둔 종목 중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카오 하면 또 네이버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 네이버가 훨씬 더 나은 것 같고요. 어제 그동안 좀 저항선으로 좀 뒀었던 22만 원 선도 돌파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다시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22만 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리로 보면 혹은 수급 플레이로 본다면 카카오가 좀 더 업사이드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긴 한데 네이버가 저항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점수를 줘도 될지 팀장님은 네카오 중에서 어느 쪽 손을 좀 들어주실까요? 네, 카카오를 얘기해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카카오랑 네이버를 비교한다라고 네. 하면은 저는 사실 네이버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AI 모멘텀이 카카오보다는 더 셀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카카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광고라든지 리서치 쪽에서는 매년 지금 외형 성장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왜 이렇게 못 올랐었냐라고 한다면 사실 네이버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기술이 뒤처졌다라는 이유로 카카오랑 같이 이제 하락세를 좀 이제 이어왔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 서비스에 대한 도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카카오와 비교했을 때 더 좋다라는 이유가 조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아까 이제 자회사들이 실적이 많이 호전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직까지도 자회사가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게임 쪽에서 조금 더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온다라든지 이러면 카카오 본주가 당연히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한번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AI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선두는 네이버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시각에서는 네이버가 맞을 수 있겠지만 카카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까지 점검해봤고요. 팀장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AI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면서 AI 반도체 칩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AI 인프라 투자 등에 75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전년 대비 60% 증가한 8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아울러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엘이 이 데이터 센터에 적용된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브가 라틴 아메리카까지 진출한다는 소식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전날 새 레이블 도세밀 뮤직을 설립하고 1호 아티스트로 매메 델 리어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넘어 라틴 아메리카까지 진출하려는 목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하이브의 향후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브가 일본에서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엔화 강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양식품이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성장 확대 전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강세는 올해 실적 성장을 기대한 증권사 전망이 배경입니다. KB증권은 이날 삼양식품에 대해 올해 하반기 밀양 2공장 가동으로 북미와 유럽 중심의 성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인보 로보틱스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의 강세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품에 안기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도 유입 중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23일 이후 6거래일간 레인보 로보틱스를 1,234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양 시장 모두 다 상승불이 들어오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지금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불은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0.38% 정도 올라가면서 일단 개장과 대비했을 때는 다소 그 상승폭은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2,51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불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0.87% 정도 올라가면서 개장과 비슷하게 73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어제 매수를 보여줬던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장 안에서 지금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물량은 90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이 기관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지수 상승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 안에서도 지수 상승 이끌어갔던 주체 중 하나인 이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136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음식료품이 역시나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3%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업종 내에서도 가장 높은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가 거의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화학은 현재 0.42%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역시나 이 로봇주들을 필두로 해서 기계 업종이 1.4%가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수장비는 개장과 마찬가지로 0.26% 하락폭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철강 및 금속 같은 경우에도 그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금융 쪽에서 0.1% 하락 반전한 상태고요. 반면에 유통이라던가 건설, 기타 서비스는 그 오름폭이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그 등락률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가 마찬가지로 1.7%로 가장 강한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 지금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도 다소 낙폭을 어느 정도는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일단 개장과 비교했을 때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09%, LG 엔솔이 0.7%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됐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지금 혼조세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는 오히려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쪽에서는 오히려 물량이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해서 상승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과연 지금 이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했을 때는 아무래도 혼조세가 짙게 깔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섹터, 지금 조선주들 그동안 상승 탄력 워낙 많이 받아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감이 많았던 섹터였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다소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리포트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하나오션이 0.3%, HDD 현대중공업 0.3%, 삼성중공업 1.79% 이렇게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다는 성적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392억 원 규모로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소식도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중공업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조 원 규모의 매출을 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15%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장 마감 이후에 6,245억 원 규모로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부분까지 공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1.8% 하락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2011년 이후로 처음으로 연매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2.6%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안에서는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그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전망치에 부합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글로벌 기술 이전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됐다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달아냈습니다. 한미약품 주가 오늘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함께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현재 지금 주가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일리아 시밀러와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 진행 현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2027년까지 경구용 비만 치료제 판매를 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 주가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대장암 치료제가 유럽 의약품 처방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0.95%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녹십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현재 주가는 2.1%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험터 증후군 치료제가 희귀 약품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금융 쪽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많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호조를 보여줬고요. 그중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볼 게 KB금융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5조 클럽을 입성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주가는 5.82% 꽤나 크게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지주가 1.18%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메리츠금융이 0.09% 떨어지면서 지금 어제 실적을 잘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혼조세가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주가 반응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개장하고 나서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일째 오르면서 2,520선 다시 한번 탈환에 대한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어제 기준으로 121선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 오후장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